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혁명과 산업사회 형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배울 거냐면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배경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발명한 것을 가지고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는지, 장점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문제점은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들이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보도록 할게요.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는요,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원료나 비용을 수공업체에게 먼저 지불하고 제품은 나중에 받는 선대제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선대제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는 많이 이제 성행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옷을 하나 공장에 맡긴다고 했을 때, 그걸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을 찾은 다음에 임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옷을 가져오는 방식이 이 당시에는 많이 유행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공업자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 집에서 만들거나 각자 자기 상점에서 만든다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제 수공업, 한마디로 이제 공장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공장제 수공업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후반에는요, 기계가 이제 많이 발명이 되었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수공업 중심의,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수공업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공장제 기계 공업 방식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제 기계 공업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기계들이 많이 발명이 되었고, 이 기계들로 인해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뭔가 그 발빠른 그런 방식들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생산력이 크게 늘고 경제 사회 구조가 변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발전이 됐냐면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전이 됩니다. 이 영국이라고 하는 거는 넘버링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석탄과 철 등의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풍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석탄과 철은요, 이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이 영국에는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일찍부터 발달한 모직물 공업이 자본의 축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직물 공업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모직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클로저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이 3번을 어디로 체크를 하냐면 이 모직물 공업 앞으로 좀 당길게요. 자,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서 노동력도 풍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인클로저 운동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울타리치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있는데 울타리치기 운동. 그러니까 내 땅이 이렇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황무지, 그냥 이렇게 국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 땅도 아니고 그냥 국가 땅인 것 같아. 또는 버려진 땅이에요. 이런 땅들의 길대가 이렇게 양 같은 걸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고 한쪽에선 농사도 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양을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양을 풀어놓고 여기서 농사를 좀 짓고 여기서 농사를 좀 짓고, 이 사람들이 그냥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여기가 A 땅, 여기가 B 땅, 여기가 C 땅,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농장을 만드는 거죠. 이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양도 가지고 농사도 짓는 그런 사람들한테 유리했던 그런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은요, 해외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에서 해가 지면요, 다른 영국이 소유한 식민지에서 해가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네, 식민지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 나라가 그 당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요,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도 굉장히 잘 됐고, 인클로저 운동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굉장히 풍부했고요. 해외 식민지도 많이 건설이 되어서 그냥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전개와 확산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떤 것들이 좀 개발이 됐고 어떤 것들이 좀 발명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면직물 공업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냥 면직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입는 면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면 티셔츠. 이 면 티셔츠가 영국 거가 좀 많이 그 당시 유명했고, 이 영국이 특히 이 중국에게 가가지고 이 면을 팔려고 해요. 근데 중국도 그 당시 면을 만들고 있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중국 파트 가서 아편전쟁 배울 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면직물 공업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고, 자, 이 면을 짜려면 이 실을 뽑는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천을 짜는 기계도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을 뽑는 거는 방적기, 천을 짜는 건 이 방직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제임스 와트라고 한 사람이 개량한 이 증기기관은요, 이 새로운 동력으로 발명이 되면서 공장에서도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또한 교통으로서 우리 막 기차 얘기하죠. 증기기관차, 증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배겠죠. 그러니까 증기를 뿜어내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계들이. 그래서 공장으로 가면은 기계가 되는 거고, 교통수단으로 가면은 기차, 그리고 배,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겠죠. 자, 한편 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선 전신을요, 그리고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전화기를 발명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가면요, 이제 화학과 전기 분야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산업화로 인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요, 당시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세계의 산업을 주도했고, 많은 나라들이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정치적, 경제적 여러 안정 때문에 가장 먼저 산업화에 발돋움했고, 그만큼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전반에는 뭐 벨기에와 프랑스, 19세기 후반에는 미국과 독일, 19세기 말부터는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 일제강점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가 딱 들어섰을 때 많은 일본 자체가 일단은 여러 가지 철도를 많이 개설하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프랑스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들어와서 철도 하나씩을 다 장악을 했었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철도라고 하는 게 식민지 수탈에도 굉장히 잘 쓰였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지만 교통수단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그래프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산업혁명 시기에 발명품 광고지 만들기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캘리포니아행 직항이 이제 생겼고 35일이면 황금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증기선이 개발이 되면서부터겠죠. 발명이 되면서부터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값싼이라고 하는 광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게 파나마 운하가 되겠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쌤이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자,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서 이 뉴욕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그 배 시간이요, 배로 타고 가면 원래 100일이 넘는데요. 근데 이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니까 35일이면 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지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파나마 운하는 열심히 쓰이고 있어요. 잘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겨서 넓직해요. 그리고 나서 아메리카 대륙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그림 못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감안하고 좀 볼게요. 여기가 지금 멕시코고 여기 미국 땅인데 뉴욕이 이 정도에 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가 이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뉴욕이고 여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되기 전에는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려면 이런 식으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100일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되니까 이 뉴욕에서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바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일이라고 한다면 이 파나마 운하 개통되니까 35일 만에 갈 수 있었다. 거의 3분의 1의 시간이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었고 이거는 산업혁명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보면요. 제니방적기라고 하는 건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전화기는 누구였죠? 네, 벨이었죠. 벨은 기억을 합시다.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전구는 우리가 에디슨이 발명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발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자전거처럼 생긴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제 가솔린, 기름을 넣어가지고 갈 수 있는 자동차는 벤츠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명을 했다라고 선생님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기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이렇게 기차가 약간 바구니 안에다 사람들이 실어서 나르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초였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호, KTX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발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간에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거는 제임스 와트가 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요. 대량 생산된 물건들은요. 우리가 말한 그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빠르게 운송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해졌어요.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인구도 크게 늘었어요. 장점이 다 되겠죠. 그 결과 유럽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공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산업사회를 나아가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자본 및 기업을 소유한 자본가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 자본가라고 하는 계층과 임금 노동자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 계층들은. 왜냐하면 산업사회를 통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들이니까 그럽니다. 네, 그리고 임금 노동자 중심축, 그러니까 자본자와 임금 노동자를 중심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중산계급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었고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목소리가 커지면 정치계로 입문을 하게 되죠. 네, 참정권, 선거권을 얻어내면서 점차 정치권 세력들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한편에는 노동자들도 있죠. 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전태일 열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당연히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자,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 부족 현상, 그리고 위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을 했죠. 석탄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중화공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우리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죽하면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겠어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해주겠어요. 네, 그럴 정도로 환경오염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들이 지금 쌓여서 지구온난화로 나오게 되었고요.
자,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다 데려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심각한 노동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기계가 다 움직이니까 주로 사람의 손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실업자가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 이게 다 뭐 때문에? 기계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노동 문제와 빈부격차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이어지겠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임금 인상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요. 한편 이건 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회주의 사상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은요. 좀 따로 체크를 할게요. 중요합니다. 차유재산 제도를 부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사자 써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재산을 다 가지지 말고 다 국가 걸로 넘깁시다.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게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참 지금 현재 이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어떤 나라들이 있죠?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 혁명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레닌부터 해가지고 스탈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 사상 체제입니다. 이게 지금 냉전 시대로 비추어지게 되었고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위쪽에는 벨라루스도 지금 러시아 체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와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을 냉전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 사상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부정하고 다 국가 걸로 만든 다음에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고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게 이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사진 보시면요. 지금 완전 양면성이에요. 여기 지금 장점의 모습을 따온 거고, 여긴 단점의 모습을 따온 그림인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깨끗한 도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반면에 여기는 그만큼 힘든 사람들의 모습, 빈부격차가 심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려진 그런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산업혁명 시기 아동 노동 문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몇 살 때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6살 때 시작했습니다. 작업 시장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늦게 할 때면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혁대로 맞았어요. 몸에 상당한 기형이 생긴 것도 이 노동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6살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그 비좁은 광산 같은 데를 막 비집고 들어가라고 시키고, 기계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노동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나라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가 안 돼요. 만으로 따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존 스튜어트 밀하고 칼 마르크스가 있는데,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상의 아버지죠, 거의. 그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로운 경쟁은요. 사회 발전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유롭게, 좀 자유로운 시장을 원하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 같은 거를. 그다음에 칼 마르크스는 필요 없어요. 사회주의 사상.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경제가 발전한다고 노동자들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인정되는 한 힘없는 자는 더욱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는 항상 늘 말하지만 이런 사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사료를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사회주의인지 아니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인지 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활동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